대법원이 동해 쌍용 C&E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원청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에 도의회 지역 상담소를 설치하는 조례가 도의회 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만 1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가운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가 반환점을 지나 2막에 돌입했습니다. 세계 최상위권 실력팀들의 경연과 축하 콘서트가 이어집니다. 유럽에서 요트를 사서 출발한 지 5개월 만에 지구 반바퀴를 돌아 강릉항에 입항한 60대 선장과 요트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시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쌍용 C&E의 하도급 업체 쌍용중기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쌍용중기 노동자 14명을 상대로 원청 직원들이 업무 지시와 명령을 내렸다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용 C&E 하도급 업체인 쌍용중기에서 일하던 노동자 14명은 지난 2019년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쌍용 C&E가 쌍용중기에 중장비 운영 업무는 모두 맡겨 도급한 것처럼 운영해왔지만 실제로는 쌍용중기가 아닌 쌍용 C&E의 업무 명령을 받고 일해왔다는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노동자들이 패했지만 지난 1월 2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쌍용 C&E가 쌍용중기와 도급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직원들이 노동자들을 공급받아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등 도급이 아닌 파견 상태로 10년 이상 법을 어기며 일을 시켜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쌍용중기 소속 노동자들인데도 쌍용 C&E가 사실상 인사권을 쥐고 있고 필수적인 설비가 쌍용 C&E 소유에 중장비 관리 비용도 원청이 부담했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임을 인정했습니다. 쌍용 C&E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노동자들이 이긴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쌍용 C&E에 소송 당사자 14명을 고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한 겁니다. 노동자 14명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쌍용 C&E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겨서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그런 것도 있어요. 쌍용 C&E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입장이 전혀 없어요. 접촉도 없고 아무 그게 반응이 없으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투쟁을 또 이어나가야죠. 이에 대해 쌍용 C&E 측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에도 회사 측의 입장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다며 직접 고용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 시군에 도의회 지역 상담소를 설치하자는 조례가 도의회 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상담소가 설치되면 도의원들의 개인 사무실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지만 결국 원안 가결됐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도의회 지역 상담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상담소와 상담관을 둬 주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최승순 도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역 민원의 신속한 수령,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주민들을 위한 조례라고 했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의원 생활을 하며 겪었던 불편한 경험들을 의원들 스스로 쏟아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면에서 만나려고 하면은 사실 커피숍 아니고는 만날 장소가 없어요. 1년간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그 서류들이 많습니다. 이 서류를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일부 도의원들조차 지역 상담소가 자칫 의원 개인 사무실처럼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양구, 화천 이런 지역에는 이제 의원님들이 한 분만 계시잖아요. 결국은 그 의원님의 이제 우리가 의도치 않은 개인 사무실로 우리가 비춰줄 수 있는. 그런데 답변은 의원들 스스로 잘 운영해야 한다는 말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스스로 자각을 하셔서 명심하셔서 좀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광역시도의회 가운데 지역 상담소를 둔 곳은 경기도와 충청남도 단 2곳입니다. 세종시 의회의 경우 상담 건수가 많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해 상담소를 폐지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충청남도의회 지역 상담소도 한 곳당 지난해 월 평균 상담과 민원 건수가 각각 7건과 2~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일단 해보고 개선해 나가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원도형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또는 지역에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우리 도의원님들이 커버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결국 이 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강원도 지역마다 도의회 상담소를 설치하려면 올해 필요한 예산이 11억 원, 해마다 8억 6천만 원의 운영비도 들어 앞으로 5년 동안 4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강원도 의회는 이 비용을 전부 강원도 예산으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독일 인터쿨투르 재단이 주관하는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가 반환점을 지나 파트 2로 진입했습니다. 인터쿨투르 랭킹 세계 5위와 9위 등 막강한 실력파들과 파트 1 우승팀까지 다시 경쟁에 나서는 등 합창의 진검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경쟁대회 참가가 아닌 축하 기획 콘서트를 여는 국립합창단도 긴장이 가득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연장을 휘감아돌 정도로 웅장하고 압도적인 연주와 합창. 국립합창단이 창작합창 대서사시 훈민정음의 리허설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정수 종묘 제례악과 조선시대 군악인 대치타에서 음악적 요소를 가져와 극의 웅장함을 더합니다. 이번 대회 축하 공연에 훈민정음을 내보인 건 합창대회에 참여하는 전 세계 합창단의 K클래식의 진수를 선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합창 서사시라고 저희가 그러는데 다악장 양식의 메이저웍 아주 명곡을 만들어서 전 세계 분들이 음악적으로도 감동하고 또 한글의 우수성을 맛볼 수 있는. 앞서 강릉 시립합창단, 강원특별자치도립 무용단의 축하 공연까지 모든 축하 콘서트의 표가 매진된 가운데 강릉 세계합창대회가 더욱 막강한 진용을 갖추고 파트 2에 돌입했습니다. 파트 2에는 세계적 기량을 지닌 합창단이 대거 참여해서 더욱 뜨거운 경쟁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쿨투르 월드 랭킹 5위이자 지난 대회 최고점인 벨기에 아마란스 합창단, 월드 랭킹 9위 네덜란드 데쿠르 클로즈 하모니, 파트 1 챔피언 경연에서 우승한 우리나라 콜린 콰이어 팀이 카테고리를 바꿔 파트 2 우승에도 다시 도전합니다. 말 그대로 합창의 진검승부가 예고돼 있습니다. 파트 2는 경연이 주목할 만한 팀이 많은데요. 저희가 인터쿨투르 세계 랭킹 5위 팀과 또 9위 팀을 비롯해서 많은 수준 높은 팀들이 많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합창대회 정수는 파트 2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 2번 다시 보기 힘든 성대한 합창의 페스티벌은 오는 13일 폐막식까지 나흘 동안 더 펼쳐집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합창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아우릅니다. 이번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에도 종교음악을 표방하는 여러 팀이 참가해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1920년 4월 20일자 매일신보입니다. 종로 청년회관에서 이화학당 여학생 합창단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합창 공연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기원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는 1910년대 서양 선교사에 의해 전파되며 합창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합창의 역사에서 종교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번 강릉 세계합창대회에도 많은 종교 음악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저녁 강릉의 한 교회, 이번 대회 참가팀이 한창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모여 만든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자 대회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그 음악을 통해서 그 음악 안에 흐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모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을 전하고 싶은 거죠.
지난 5일 강릉역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강릉의 한 사찰 합창단 니르바나 팀입니다.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던 노래가 스님의 목탁 소리와 함께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합창 또한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출전하게 되었고요. 네, 불교 합창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친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찬탄경이라고 하는 의미로 부처님께 음성 공양을 올리는 의식으로도 이번 강릉 세계합창대회에는 해외에서도 많은 팀이 참가해 종교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강릉역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합창단이 기독교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As music is the soul food, is music through God. The message says, "He who prays, he who sings, praises the Lord twice." 또 지난 5일 미국의 뉴욕 영피플스 합창단이 장엄한 기독교 음악을 선보였고 6일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콜와 브라더스 합창단과 루마니아의 코렐라 치프리안 페룸베스쿠 합창단이 수준급의 종교 음악을 보여줬습니다. All the people who live through music and our message for all the souls through sacred music. Love from all your heart and believe in God, believe in everyone, believe in music, believe in life. 여러 나라에서 참가한 합창단이 다양한 종교 음악을 선보이면서 이번 강릉 세계합창대회가 풍성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국내 최초로 유럽에서 요트를 사서 한국까지 5개월 동안 직접 몰고 온 60대 선장이 오늘 강릉항에 들어왔습니다. 운항 거리는 지구 반바퀴 18,000여 킬로미터. 출입항한 나라만 10개에 달하고 함께 출발한 가족은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올 정도로 고된 여정이었지만 선장은 끝까지 항해를 지속했습니다. 요트 환영식 현장을 김형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맛비가 잠시 그친 오늘 아침 강릉항 입구에 요트 한 척이 들어옵니다. 올해 1월 말 한국을 떠나 이탈리아에서 요트를 직접 구입하고 운항을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거리 요트항의 주인공은 강릉항에서 요트 체험 관광 사업을 하는 60살 김명기 선장입니다. 강릉에도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 있고 그만한 또 기술들을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앞으로 강릉이 해양 레저 문화에 좀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여 동안 아들 걱정에 노심초사했던 80살이 넘은 어머니는 아들의 요트가 고향 항구에 들어오고 나서야 마음이 놓입니다. 매일 걱정이었지. 어떤 또 혹시나 사고가 있을까 봐. 이렇게 무사하게 자랐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대단해 우리 아들이. 출입한 국가만 10개국, 이동거리는 지구 둘레 절반가량인 18,000여 킬로미터입니다. 국내에서 단독 요트 세계 일주에 성공한 사례는 있었지만 직접 구입한 요트로 지중해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국내까지 온 건 처음입니다. 처음 출발은 60살 아빠와 40살 엄마 그리고 2살 딸 이렇게 가족 3명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요트를 구입하고 수리와 항해 준비를 하는데 3주가 걸렸고 수에즈 운하와 홍해를 거쳐 1달 반을 항해했을 때 더위와 건강 문제로 아프리카 지부티에서 부인과 딸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울지 마. 왜 울어? 유나 잘 가. 가장 힘든 순간은 역풍을 뚫고 기적처럼 탈출한 아덴만 소말리아 해역과 쉬지 않고 10여일 넘게 운항한 인도양 구간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체중이 10kg이나 급격하게 빠졌고 잦은 장비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만난 외국 요트인들의 도움을 받아 장비를 수리했고 한국에서는 위성 전화로 해상 날씨를 알려주고 필요한 장비를 조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고국의 바다에 돌아와서도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가 회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바다죠. 강릉 동해 바다가. 그래서 동해 바다를 이제 항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세계 일주할 수 있으니까 다들 도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김명기 선장은 외국에서 좋은 요트를 직접 구입하는 방법과 항해 루트를 국내에 소개하고 싶었다며
항해 일지를 기록했고 관련 영상들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요트가 한국 선적으로 바뀌는 대로 관광객들도 세계 일주에 성공한 요트를 강릉항에서 직접 타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동해고속도로 단절 구간인 속초 고성 구간 건설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가 실시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속초 고성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는 연말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쳐 내년에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고성 구간은 1998년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당시 비용 대비 편익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1 이상에 못 미치는 0.6으로 나왔지만 그동안 동해안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과 동해 북부선 건설 등으로 경제성이 증가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강원 연근해에서 방어 어획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속초와 고성 수역에서 지난주 방어 어획량이 171톤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